인터넷에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따갑돼. 이는 따서 갚으면 되잖아 라는 줄임말로 도박 중독자들의 주요 논리인데요. 오늘 다룰 사건은 이 따갑돼라는 말이 사실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려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고타니 하루노부. 오사카 사카이시에 살던 그는 대학 시절부터 경마나 파친코 등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온갖 도박에 푹 빠진 인물이었는데요. 그러던 와중 그는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했어도 정작 도박은 끊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의 중독 상태는 보통이 아니었고 이내 대부업체의 돈을 빌려 도박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 사실은 머지않아 아내에게 들키게 되었고 당연하게도 아내는 남편인 코타니를 추궁하기 시작했죠. 문제는 그에겐 그다지 책임감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빚 문제로 아내와 싸우게 되자 결혼한 몸이었음에도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히 이 빚은 머지않아 친척이 대신 갚아주었고 직장을 소개받아 슈퍼마켓에서 열심히 일하며 다시금 자리를 잡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니, 돌아온 듯 보였죠. 대부분의 도박 중독자가 그러하듯 코타니는 이미 평범한 일상으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도박 중독에 시달리는 상태였고 도박에 드는 돈은 슈퍼마켓에서 버는 돈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도박을 위해 다시금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는 도박으로 따서 갚으면 된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런 일확천금이 쉬울 리가 없죠. 결국 얼마 못 가 그는 다시금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그에게 늘어나는 빚을 갚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바로 직장을 그만둔 뒤 그 퇴직금으로 빚을 갚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그는 실제로 일을 그만둔 후 퇴직금으로 빚을 갚았고 한순간에 무직이 됩니다.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 정신을 차리는 게 보통이겠지만 코타니는 무직인 상태에서도 도박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직업이 없었으니 도박할 돈이 있을 리가 만무했죠. 그리고 2002년 무렵 그는 해선 안 되는 짓을 해버립니다. 바로 가족에게는 비밀로 한 채 살던 주택을 담보로 도박 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앞선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는지 이번에야말로 이 돈으로 따서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 돈마저 순식간에 도박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나마 그는 아내에게 잔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여러 직장을 전전했지만 이마저도 오래가지 않았고 빚은 이내 1000만엔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무슨 짓을 벌였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책임감이 부족한 성격이었습니다. 2004년 12월 그는 결국 쌓이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이전처럼 가출을 한 뒤 공원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했죠. 하지만 한겨울의 노숙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고 결국 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가 떠올린 아이디어는 이러했습니다. 일단 미천을 구한 다음 그걸 도박으로 불려서 빚을 갚자. 아이디어라고 하기도 뭐하죠. 그는 어떻게 도박 미천을 구할지 고민하던 도중 한 인물을 떠올리는데요. 이 인물은 과거 그가 슈퍼마켓에서 일하던 당시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던 코다마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48세의 주부로 남편과 단둘이 살았으며 주변 인물이나 친인척과 사이도 좋았고 조카들을 특히 예뻐하던 친절한 성격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내막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녀의 친절한 성격을 코타니는 만만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인지 일단 돈을 빌려달라고 한 다음 만약 거절하면 죽이고 훔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코타니는 수중에 돈이 없었기에 흉기를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보니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짐칸을 묶는 그물망을 주어 이를 흉기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사실 범죄에 무슨 그물망인가 하실 수 있지만 이런 노끈도 목을 조르게 되면 충분히 흉악한 물건으로 돌변할 수 있죠. 아무튼 그는 이 그물망을 주머니에 넣은 후 언제라도 빠르게 꺼낼 수 있도록 끈의 일부를 밖으로 빼두는 것은 물론 지문이 남지 않도록 장갑을 낀 뒤 코다마 씨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참고로 코타니는 치밀하게도 코다마 씨의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시간을 노려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2005년 1월 11일 아침 9시 15분 무렵 코타니는 오사카시 스미오시구에 살던 코다마 씨 집에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는 벨을 누른 후 오랜만입니다 라며 인사를 했고 당시 코다마 씨는 외출 준비를 하느라 바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코다마 씨에게 있어 코타니는 예전 직장 상사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녀는 굉장히 친절한 인물이었기에 코타니를 집에 들인 후 커피를 대접했죠. 커피를 다 마신 코타니는 할 얘기가 있다며 코다마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당연하게도 그녀는 이를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에 알겠다며 돌아가는 척하던 코타니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주머니에서 그물망을 꺼내 코다마 씨의 목을 졸랐고 이 공격으로 인해 코다마 씨는 의식을 잃게 됩니다. 당시 코타니는 그녀가 사망했다고 생각, 집에서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정도 시간이 흐르자 코다마 씨는 신음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사실 그녀는 의식만 잃었을 뿐 죽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목소리를 듣고 당황한 코타니는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 쓰러진 그녀의 등에 올라탄 후 다시금 그물망으로 목을 졸라 그녀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당시 코타니는 피해자가 확실히 사망했는지 맥박을 확인한 뒤 집에서 지갑은 물론 61만 5천엔의 현금과 지갑, 시계 등등 돈이 될 만한 물건은 물론 자신의 지문이 남은 커피컵이나 물건을 챙겨 그대로 도망쳤죠. 범행 이후 그는 오사카에서 도쿄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가 훔친 60만엔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는 돈이 수중에 들어오자마자 파친코나 경마 등 도박에 빠져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모든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하네요. 한편 경찰은 A씨의 사망을 명백한 강도살인으로 보고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경찰은 당시 A씨의 주변 인물을 조사하던 도중 빚도 많고 근황도 불분명했던 코타니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범행 당시 그는 장갑을 착용한 데다 지문이 묻은 물건을 챙겨 달아났기에 그가 범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코타니는 당시 노숙자 신분이었기에 그 소재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난항을 겪던 와중 경찰은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옷에서 의문의 머리카락이 발견된 것이죠. 당시 경찰은 이 머리카락을 용의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것과 비교했고, 소재 불명 상태였던 코타니의 경우엔 그가 가출 전에 사용했던 전기 면도기에 남아있는 수염을 채취, DNA를 비교 분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은 코타니의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이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2006년 1월 10일 그에게 지명수배를 내리게 되었죠. 당시 코타니는 범죄로 얻은 돈을 전부 탕진한 채 도쿄 에도가와구의 한 공원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노숙과 도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2006년 7월 10일 코타니는 경찰에 의해 발견, 체포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코타니는 빚이 있었다, 돈이 궁했다 라며 범행 동기를 밝혔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검찰 측은 대량의 빚을 도박으로 갚으려 했으며 이런 동기에 정상 참작의 여지는 없다 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죠. 반면 변호 측은 살인을 가진 것은 사건 당일이며 이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기에 유기형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코타니는 자신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후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집을 담보로 빚을 지면서까지 도박을 했으며 정상 참작의 여지는 없다 라며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참고로 코타니는 판결 전엔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는 말을 했지만 정작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형벌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는데요. 하지만 항소는 기각되었고 결국 그의 형이 확정됩니다. 따서 갚으면 된다는 생각, 따지 못했을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